안녕하세요. 경제학 학생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총생산의 한계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총생산이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 실제 국내 총생산의 역할이 무엇인지 복습하고 그 뒤 국내 총생산에서 제외되는 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국내 총생산 측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나라 살림의 건전성 수준을 이해하려면 그 점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감상하세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칸클래스룸.com에도 방문하여 경제 학생들과 교사를 위한 더 많은 자료를 얻으십시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총생산의 한계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국내 총생산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1년간 한 국가의 재화와 용역의 산출량을 표현한 가치 첩도입니다. 우리는 국내 총생산을 활용해서 경제 상황의 좋고 나쁨을 설명하거나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이 진짜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총생산이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것부터 검토해봅시다. 국내 총생산은 무엇을 측정하나요? 여기 화면의 좌측에는 국내 총생산에 확실히 포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나라 경제에서 다양한 부문의 산출량 첩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두 이미지는 작물에 화학 물질을 뿌리는 농부와 거대 광산입니다. 이것은 제1차 산업 부문을 대변합니다. 한 국가 경제의 제1차 산업 부문입니다. 물론 제1차 산업 부문은 토지와 바다에서 추출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음 이미지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 및 조립 라인으로 제2차 산업 부문인 제조업 부문을 대변합니다. 제조업 부문. 국내 총생산은 경제의 제2차 산업 부문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를 포함합니다. 제2차 산업 부문인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는 당연히 제1차 산업 부문에서 생산되는 재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책상머리에서 일하는 현대적인 사무실 공간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부문을 대변하며 때때로 제3차 산업 부문이라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은 국가 경제의 이 세 가지 부문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담아냅니다. 국내 총생산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배웠습니다. 소득 접근법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한 나라의 전체 가계의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을 총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출 접근법이 있습니다. 가계와 정부, 기업과 외국인이 1년간 한 나라의 재화와 용역에 지출한 돈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 총생산에 포함됩니다. 이게 국내 총생산의 전부입니다. 국내 총생산은 1년간 한 나라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한 가치 첩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람들이 국내 총생산이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첩도인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내 총생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 이야기합시다. 현재 국내 총생산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서 때때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일컬어 비재화라고 합니다. 불평등 같은 것이 해당합니다. 여기 첫 번째 이미지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궁핍한 빈민가를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에서는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멋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아울러 멋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정도는 국내 총생산에서 그냥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다고 해서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극소수의 최상위 계층이 점점 더 부자가 되지만 다른 계층의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부유해지지 않았더라도 국내 총생산은 여전히 증가할 것입니다.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것으로 부정적 생산 외부성이 있는데 그 단적인 예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오염입니다.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두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비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증가는 사회가 이전보다 더 평등한지, 환경이 더 오염되었는지, 덜 오염되었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특히 국내 총생산이 측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다음 열은 국내 총생산의 또 다른 단점으로 국내 총생산의 한계를 대변합니다. 여기 자기 집 잔디를 깎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자가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마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뒤이어 뒷마당으로 가서 갑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제공하는 이러한 용역과 재화의 생산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일이 그와 가족의 삶을 개선해 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가 노동은 국내 총생산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하는 일들, 거기에는 육아와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즉, 아기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무를지 말지 그런 결정은 실제로 국가의 국내 총생산을 깎아먹습니다. 육아가 그 나라 살림살이에 손해를 끼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사회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내 총생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 다음 이미지는 자원봉사를 대변합니다. 학생들이 자원해서 동네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내 총생산으로 산정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공식적인 취업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에 매우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국내 총생산에 그냥 잡히지 않습니다. 오른쪽에는 몇 개의 사진이 더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가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소위 비공식 노동이라고 합니다. 비공식 노동. 물론 여러분은 이전에 아기를 돌본 적이 있었겠지만 여러분이 그 일로 번 소득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국내 총생산에 따르면 아이를 돌볼 때 당신이 제공한 용역은 국민 총생산 수치상의 국민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 돌봄은 가치 있는 용역인데 그냥 기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비공식 노동, 비공식 거래. 소위 암시장으로 불리는 비공식 시장은 국내 총생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트럭을 길가에 세워놓고 과일과 채소를 길가에서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국가의 국내 총생산의 관점에서 이런 종류의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국내 총생산이 무엇의 척도인지 검토했습니다. 우리는 국내 총생산이 제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경제의 제1차 산업부문과 제2차 산업부문, 서비스 부문의 산출량에 대한 가치 척도로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소득 불평등의 수준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재화와 용역이 생산될 때 사회에 부과되는 부정적 오염 비용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아이들 양육과 사람들이 자기 집 잔디를 깎는 것과 같은 자가 노동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에 산정되지 않는 것에는 온갖 종류의 비공식 또는 비시장 거래가 존재합니다.